안녕하세요, 좌니전입니다. 얼마 전 모델3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관적인 견해 좀 섞어서 준비해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질감 그리고 운전 재미에 대해서, 운전 질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다시 한번. 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거 저는 이 장점으로 꼽은 게, 저는 물렁한 서스펜션 별로 안 좋아해요. 물렁물렁한 느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델3의 세팅 되게 마음에 들고요.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만약에 동승자가 있다면 단단한 주행 질감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깔린 배터리의 묵직한 무게 때문인지 이 고속 주행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밟는 대로 시원하게 나가주기 때문에 이 고속 주행할 때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요, 저는 이거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원페달 드라이빙입니다. 모델 S 그리고 모델 X, 레이븐 차량 현행 모델이죠. 그리고 모든 테슬라 모델 3에는 홀드 모드라는 게 제공됩니다. 이 홀드 모드 정말 편합니다. 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요, 원페달 드라이빙 가능합니다. 가속 페달에만 내 발이 가 있어도 거의 대부분이 다 컨트롤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모델3 타다가 잠깐 뭐 다른 차를, 제 내연기관차를 탈 때가 있어요.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정말. 이게 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브레이크 잡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무릎에도 무리가 더 가는 것 같고, 평소보다 뭔가 사람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게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편함을 느끼는 기능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정말 최고예요. 현행 모델 말고 그 이전 프리레이븐이나 뭐 75D, 90D 조금 연식이 된 모델 S나 모델 X 모시는 분들도 이 홀드 모드 기능에 원페달 드라이빙 때문에 현행 레이븐 모델로 옮겨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편하거든요. 전기차의 특성상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요, 회생제동이 걸려요. 가다가 서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주고, 완전히 멈추고 나면 차량이 자동으로 홀드까지 걸어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고요. 돌발 변수가 적은 익숙한 길을 이용할 때 정말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무릎에 무리도 훨씬 덜 가고요. 그리고 운전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정말 편합니다. 너무 강조해서 말한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저는 이렇게 제로백이 빠른 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예전에 타던 차도 제로백이 그닥 빠른 차도 아니고, 초반에 팍 하고 튀어나가는 가속력 때문에 차선 바꾸기도 쉽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가속 성능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장점 얘기하다가 잠깐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면요, 가속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게 제가 신호에 걸렸는데 첫 번째다, 가장 선행 차량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괜히 밟고 싶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교차로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 무는 차량들이 분명 있고 사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 OTA 업데이트라고도 부르죠. 지금은 제가 최신 버전을 내려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로운 업데이트가 뜨진 않았지만, 업데이트가 뜨면은 여기 상단에, 화면 상단에 노란색 다운로드 버튼이 생기고요. 자, 이걸 누른 다음에 테더링으로 와이파이 구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면 설치를 하면 되고요. 자, 설치할 때는 그냥 제가 설치 누르고 그냥 집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주차장에서 알아서 설치까지 마무리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와이파이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건에 있어서는 테슬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원격으로 LTE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즉 FSD의 경우 점점 그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곧 업데이트가 예고된 걸로는 뭐 정지선 인식 그리고 신호등 인식 기능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이 OTA 기능을 통해서 구현될 예정입니다. 종종 FSD를 추가하지 않으면 이 정기적으로 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못 받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 드리자면 상관없습니다. FSD 구입 안 하신 분들도 이런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다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는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요, 이 OTA 업데이트를 통한 FSD 개별 기능 구매입니다. 사실 FSD에는 자동차선 변경, 서먼, 자동주차,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자동차선 변경 그리고 서먼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떼가지고 판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에 5에서 6,000km 타던 사람이 8개월 만에 2만 km를 탔습니다. 사실 오토파일럿 덕분이거든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믿고 맡겼고요. 오토파일럿 덕분에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울릉도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모델3 오너분 중에 뭐 울릉도나 독도, 제주도 빼고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요, FSD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 근데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진 않았지만, 뭐가 아쉽냐면 FSD에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좀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제외하고도 사실 없어도 기본 오토파일럿 하나만으로도 전 정말 편하게 이용을 했고요. 장점 얘기한 영상인데 단점 살짝 얘기하면요, 이 팬텀 브레이킹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종종 저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진출입로 그런 데서도 팬텀 브레이킹 가끔 걸리거든요. 아직은 이 오토파일럿의 완전성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오토파일럿의 존재를 뺀다면 저는 테슬라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토파일럿을 역시 하나의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실내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테슬라 실내라고 하면 되게 호불호가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단순한 실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버튼도 지금 이 라이트 버튼, 그리고 뭐 비상등, 그리고 또 윈도우 여닫는 거, 그리고 핸들에 붙은, 스티어링 휠에 붙은 이 두 개.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 물리적 버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공간도 장점으로 꼽습니다. 자, 이 단순한 실내, 이제는 사실 적응이 됐어요. 오히려 버튼이 많은 차를 타면 더 어지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있어도 사실 이 많은 버튼 중에 쓰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성이 떨어지는 많은 버튼들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몰아넣은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3의 트레이드 마크죠. 대형 센터 스크린. 이게 상당히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지 모든 기능이나 모든 버튼들 굉장히 또렷하고요. 터치 감도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마치 아이폰의 터치 감도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릿빠릿한 반응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가요, 이 공조기 디자인입니다. 일자로 쫙 뻗어있는 공조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 화면 안에서 조절하는 그것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손가락으로 뭐 줌인, 줌아웃도 되고요. 위아래로 방향 조절도 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모델3 총 3가지 키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고와 동시에 받는 그 카드 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휴대폰 키, 테슬라 어플을 다운받아서 블루투스 기반으로 작동하는 휴대폰 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키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을 여닫는 거 외에도 이 휴대폰 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실내 온도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에는 유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있든 이 어플만 있으면 미리 이 공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날, 자,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뭔가 볼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차로 갈 때, 가기 한 5분, 10분 전에 에어컨을 미리 가동시켜 놓으면 훨씬 쾌적한 상태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 기능이고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거는 이 공조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발렛 모드도 종종 사용합니다. 발렛 모드를 하면은 뭐가 안 되냐면 이 프렁크가 안 열리고요. 글러브 박스도 안 열립니다. 잠금이 되고요. 다만 트렁크는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뭐 좀 불안하다, 좀 귀중품이 있다 하면 발렛 맡기기 전에 트렁크나 글러브 박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이 충전이라는 메뉴를 누르면요, 주변에 있는 슈퍼차저 현황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여의도 슈퍼차저 5개 슈퍼차저 중에 2개가 사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걸 기반으로 제가 충전 루틴을 좀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열기, 프렁크 열기. 저는 키팝 사실 구입을 했는데 잃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팝으로 사실 트렁크나 프렁크는 많이 열었는데 키팝이 없으니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키팝 구입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키팝 정말 필요한지. 3가지 키를 모두 다 사용해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요, 키팝 누구한테 필요하냐? FSD 기능 구입하신 분들께는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서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서먼 기능 사용할 때 키팝이 훨씬 편합니다. 제가 로너카를 FSD가 있는 거를 제가 한 3일 동안 몰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서먼 기능 할 때 키팝으로 작동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휴대폰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보면 잠금 해제하고 테슬라 어플 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게다가 휴대폰에 비해서 키팝이 조금 더 반응이 빠르대요.
휴대폰은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FSD를 구입하신 분들께는 킵합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같이 FSD가 없는 분들은 사실 휴대폰 키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전용 충전 인프라죠. 슈퍼차저 네트워크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제가 찾아봤을 때 총 전국에 32개의 슈퍼차저 스팟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다가 5개가 추가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확인되는 데가 동탄, 의정부, 강동, 순천, 울진 이렇게 5군데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되겠죠. 굉장히 붐벼요. 붐비는 시간대는 정말 붐비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대도 있어요. 여의도 슈퍼차저 기준. 저 여의도 슈퍼차저만 거의 이용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인천 송도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벽에 가도 꽉 차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걸 봐서 이 지역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이용하는 여의도 슈퍼차저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낮 시간에 가도 비어 있었고 저녁 7시에 가도 비어 있을 때가 있었고, 물론 꽉 차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11시, 밤 11시 이후에 가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근데 뭐 유료화가 진행되면 훨씬 더 쾌적해지기는 하겠죠.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는 뭐 9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되는 게 뭐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아무도 뭐 오피셜하게 확인해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충전은 1kW당 약 400원에서 뭐 450원 사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 홈페이지에 점거 비용, 슈퍼차저 점거 비용, 자 충전이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빼야 되는데 차량을 안 뺐다. 그러면 분당 점거 비용, 점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결정이 됐고요. 모든 차량이 이용 중인 상황에서 내가 점거를 하고 있다 하면 1분당 1,000원이 부과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원. 점거 수수료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1kW당 400원. 사실 뭐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뭐 전국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깔려있기 때문에 뭐 장거리 여행 갈 때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 갔을 때는 시간이 금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간을 쪼개서 더 여행을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때이기 때문에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뭐 장거리 여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고요.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많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테슬라 차량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균형 있는 정보를 전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단점을 비롯해서 장점 영상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점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랑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꾸준히 테슬라 관련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테슬라 정보 알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